피프티 사태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피프티 측은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갑니다.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8월 30일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산 문제인데요. 멤버들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 대리인이 신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이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프티는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보험 무시, 덕이버스 부재로 인한 지원 부족 등을 문제 삼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트랙트가 계약 위반, 신뢰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소속사 손을 들어줬지만 멤버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결심을 밝혔는데요. 악화하는 여론에도 멤버들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런 가운데 피프티 가처분 결론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피프티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가처분 기각 전 촬영된 영상 속에서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 측에서 신문 재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처분 사건 신문을 종결하지 말고 멤버 측의 주장을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려는 행위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멤버들이 처음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6월 28일이다. 길어야 석 달이다. 2달 넘게 지났는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사실 일반적인 가처분 소송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멤버들 측에서 계속해서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서 한 차례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냈다.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다.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야 유리한 멤버들 측에서 이렇게 계속 미루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위약벌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된다. 재판부의 결론이 늦게 나면 늦게 날수록 멤버들의 위약벌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음원 수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 돈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6년 6개월 곱해버리면 수백억이 넘는 엄청난 거액의 위약벌이 생성되게 된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끝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측에서 2차례나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홍준 대표가 배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다. 경찰 고발까지 했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벌써부터 범법자라고 지칭을 했다. 상상 배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음원 수익으로 플러스가 났을 때 멤버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전홍준 대표가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다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어차피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멤버들에게 불리하다. 위약벌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멤버들이 이기지 않는 한 어트랙트 측에 유리한 거 아니냐. 수백억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큰 문제는 뭐냐. 과연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트랙트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면 엄청난 변호사비를 어트랙트 측에서 물어야 한다. 그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한다면 멤버들이 본안 소송에서 지더라도 위약벌을 물어야 할 주체가 사라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피프티 측의 계획은 최대한 시간을 길게 끌어
어트랙트 측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하고 어트랙트가 배후 세력으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줄곧 템퍼링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프로듀싱을 맡겼던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빼내가려고 시도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템퍼링은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기존 소속 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가 비밀리에 타 구단과 부적절하게 접촉해 사전에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인기와 인지도가 높아진 뒤 돌연 전속 계약 분쟁에 나서 둥지를 바꾸려는 가수들이 늘어나면서 가요계에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습니다. 데뷔 1년도 안 된 신인이 단 한 곡의 히트곡 정산을 문제 삼는 행위에 대해 대중은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피프티를 감쌌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개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을 정도로 피프티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깊습니다. 특히 피프티 사태가 K-팝 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템퍼링 시도를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한매연, 연재협, 연매협 등 연예단체들도 어트랙트의 편을 들고 나섰고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난 8월 22일 한매연과 연매협, 연재협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피프티 사태 등에 대한 청취했습니다. 세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템퍼링을 통한 불법적 이적 사례가 늘어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인 육성 및 발굴 움직임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방어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죠. 한국매니지먼트연합국장은 템퍼링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간 벌어질 일들이 한 달 안에 모두 쏟아져 나올 만큼 급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라며 한국 대중문화산업만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시스템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선 찾기 어려운 독자성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에이전시 계약을 하는 미국, 할리우드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덕션이 모든 권한을 가지며 연예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본의 시스템도 아닙니다. 한매연 국장은 한국 대중문화산업은 소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그들에게 투자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를 회수하는 형태라며 연예인과 기획사가 사업자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구조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달라진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금의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산업이 커지며 템퍼링 시도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산업이 불러오는 수익과 경제 가치가 커진 만큼 템퍼링 문제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멤버들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이럴 줄 알았다. 불쌍하게 여길 필요 하나도 없다. 얘네도 다 변호사 써서 하는 건데 입장문 뜰 때마다 레전드다. 판단이라는 게 안 되는 건가. 진짜 악질이다. 멤버 측은 대표 회사 문 닫게 하는 게 목표라던데. 그러면 멤버들이 줘야 하는 위약금 같은 게 주체가 사라져서 10분의 1 정도 줄어들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 손승연이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다. 해외에서 활동한들 얼마나 잘 될 줄 알고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냐. 걸그룹이 쏟아지는 시대에 인지도도 없는 여자 아이돌이 소송으로 시간 끌고 나이도 들어가는 상황에 어쩌려고 계속 그러냐. 손승연 때와 달리 화제성이 너무 커져서 그 루트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이제는 고집만 남았다. 손승연처럼 솔로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뮤지컬을 할 것도 아니면서 이미지 어떻게 바꾸려고 계속 저러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극적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가 내민 손은 피프티에게는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피프티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며 어렵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이들이 법정 분쟁 끝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